자, 또 봅시다. 자, 이제 점유권 파트로 갑니다. 점유권. 자, 점유권. 자, 점유권은요,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는 무슨 권이란다? 점유권이 합니다. 자, 그래서 185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를 무슨 권이란다? 점유권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본권과 점유권 나오는데, 본권은 뭡니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점유할 것이 정당화된 권리다, 이렇게 해놨는데, 뭐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소유권 등등등 있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등등등이 있고, 그냥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아까 2번에 했습니다. 쭉 보시면 돼요.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를 뭐란다? 점유권이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도둑놈 있죠, 도둑놈. 자, 도둑놈은 본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가이죠. 지가입니다. 그런데 훔쳐와가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 얘기입니다, 이거. 도둑놈은 본권은 없는데 점유권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 갑이 있잖아요. 예. 자기 갖고 있는 뭡니까? 뭐 금반지를 훔쳐갔어요, 얘가. 자, 그런데 지는 이 사람은 그건 뭡니까? 본권이 있는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죠? 맞나요? 이 사람의 반지를 얘가 도둑놈이 가져갔다니까, 훔쳐갔다니까, 금반지.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직권은 맞지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는 않죠?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뭐는 있는데, 본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185페이지. 점유에 관념한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점유 보조자 있죠? 넘겨보세요. 점유 보조자 나오죠? 네. 있습니까?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저 촬영하고 계시는 저 점유 보조자입니다. 저 뒤에 있죠? 점유 보조자예요. 네? 자, 그러면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 점유를 말하는 사람입니까? 보조해주는 사람은 뭐란다? 점유 보조자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점유권이 있을까 없을까? 점유를 보조해준 사람은 점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자를 뭐합니까? 직원이라 하죠, 직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도 없습니다. 자, 필기 또 하려고 하는데 판서부터 44페이지 피면 됩니다. (44페이지) 폈어요? 옆에 있지, 옆에? 네. 우측인가 있죠? 네. 그래서 점유권이 없고 점유보호청구는 없지만 무슨 구제는 있다? 자력구제가 있습니다. 자력구제. 이 자력구제가 뭡니까? 스스로 자자에다가 힘역자입니다. 힘역자.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게 뭐예요? 자력구제입니다. 그래서 자력구제는 자력 방위권이 있고 자력 탈환권이 있습니다. 자력 탈환권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수강생이 아닌 사람이 책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못 가게. 이 자력 방위권이야. 그럼 우리 수강생이 아닌 사람이 책을 가져간다. 쫓아가서 빼앗을 수 있는 탈환권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있다고? 저 뒤에 제 직원이 있습니다. 알겠죠? 저 친구가 뭡니까? 자력 방위권이 있습니다. 자력 탈환권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9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209조에. 209조에 보면은 자력 구제라 해가지고 자력 방위권과 탈환권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럼 점유 보조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력 구제는 있는데 점유권 지가 아닙니다. 사실상 지배 없습니다. 점유권 없고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인 물권 청구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점유 보조자 어떤 사람이냐? 이 점유자는 점유주의 지시에 따르는 거죠. 제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맞죠?
저 가서 청소해, 뭐 해, 뭐 책 가져와, 날라, 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돈 줍니까, 안 줍니까? 뒤에 가서 촬영해, 촬영합니다. 맞죠? 모르겠으면 나중에 보시면 돼요. 시기인데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네. 알겠죠? 알겠죠? 명령 복종하게 있습니다. 명령 복종하게. 아시겠죠? 명령 복종을 하면서 나는 뭘 줍니까? 페이를 주는 거예요. 페이. 아시죠? 그러면 저 뒤에 계신 분이 뭐라고 해요? 점유 보호자입니다. 그럼 내일 올 때마다 점유 보호자한테 뭐라 해야 됩니까? 니는 점유권은 없고 점유 보호권은 없는데 무슨 구제를 할 수 있다? 자력 구제할 수 있다. 자꾸 오면서 그래. 보면서 그래. 니는 이렇게 욕하면 안 되고 니는 점유 보호자니까 뭐 해야 돼요? 자력 구제는 행사할 수 있는데 점유권이나 점유 보호권은 없어. 알겠죠? 알겠습니까? 저 뒤에 보면서 얘기해 줘요. 알겠죠? 네. 아시겠죠? 이게 점유 보호자예요. 점유 보호자. 자, 갑시다. 195조입니다. 점유 보호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에. 자, 186페이지 펴시고. 점유 보호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타인만이 점유자로 한다. 그러면 타인이 뭐예요? 점유주, 원장만이 점유자고 점유보호자는 점유자가 아니라는 법조문입니다. 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까지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겁니까?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뭐랍니까? 점유 보조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점유 보조자의 지위로 갑니다. 양갈로 2번에 보시면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점유 보호 조건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돼 있습니까? 자, 점유 보호 조건 행사할 수도 없으며 그다음에 상대방도 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거 적으시면 돼요.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저 그 밑에 판례 내용이 있는데 요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 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점유 보호자에게 맡겼어. 저 뒤에 있는 점유 보호자에게 맡겼어요. 야, 주지 마. 공부도 안 하는데 책 주지 마.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희한테 찾아와가 말합니까? 자, 실장님 밑에 가서 뭐랍니까? 실장님 밑에 가가지고 점유 보호자한테 가가지고 책 좀 돌려달라고 하면은 점유 보호자는 여러분이 책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안 돌려줍니다. 왜? 저의 명령을 따르거든. 지시에 따르거든. 맞죠? 그럼 누구한테 와야 돼? 점유주인 저한테 와가지고 돌려달라고 해야 돼. 알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점유 보호자는. 알겠죠? 그러면 달라고 하면 뭐랍니까? 실장님. 원장님한테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원장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공부 안 하니까 책 한번 빼앗아가지고. 그러면 내한테 와야 된다고. 내한테. 점유주한테 와야 돼. 점유보호자한테 달라 해도 뭡니까? 달라 해도 점유보호자에게 달라고 해도 점유보호자는 내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만약 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임금 삭감입니다. 줬다 안 한다고 임금 삭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서.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에 보면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맨 끝에 점유보호자는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돼 있죠. 판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물권 청구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간접 점유자 194조인데 자, 간접 점유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접 점유자는 어떤 사람이냐? 갑이 이 X 부동산을 우리가 아까 전세 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권자. 자, 이 사람이 전세권, 집주인이 전세권 뭘 한다? 설정자를 하죠. 전세권자, 설정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물건을 빌려준다. 임대인이라 하죠. 보통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이 10개의 원룸이 있으면 방이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한 8개는 뭡니까? 임대를 놓고
두 개는 전세를 놓죠.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왜 그러냐면은 전세 두 개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매입할 때 좀 싸게 매입할 수 있거든.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8개는, 10개 중에 8개는 뭐 한다고? 월세를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 전세를 받으면 또 내가 매입할 때 뭐 우리가 대출도 좀 적게 받아야 되잖아. 나중에 이게 여러분이 자격증 따면은 그 세팅 원칙이야, 세팅 원칙. 원룸 할 때는 전세를 2개를 끼고, 2개 내지 3개를 끼고, 어떻게 나머지는 월세를 해가지고 월세 수익이 나야 되잖아. 그걸 대출 좀 일부 받고. 알겠어요? 주개하겠죠? 알겠죠? 나중에 원룸을 사더라도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알죠? 이게 그 공식이라 보면 돼요, 그냥. 그래서 30%는 뭐 전세 끼고, 나머지는 우리가 월세로 내가 받아야 돼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보통 원룸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예? 뭐 중공업 다니시다가 원룸, 아니면 상가건물 사가지고, 돈 좀 많으신 분은 상가건물 사가지고, 이제 세를 놓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30%는 보통 뭡니까? 10개 호실이 있으면은 보통 3개는 전세를 받고 나머지는 월세를 받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전세를 놨을 때 전세권 설정자고 임대를 놨을 때는 임대인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 빌려 쓰는 사람은 뭐랍니까? 임차인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은 예인태 점유를 하게 한 자 맞습니까? 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 194조에. 알겠어요? 그럼 194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186페이지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 타인이 여기서 을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가 이 갑이죠. 맞죠? 갑이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이 갑을 뭘 한다고? 간접 점유자가 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쉽게 한번 해봅시다.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얘가 직접 점유하죠? 맞죠? 2년 동안 사용 수익을 누가 합니까? 전세권자나 임차인 하잖아.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랍니까? 뭘 한다? 직접 점유자라 하고, 자, 점유를 하게 한 사람을 뭐랍니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라 한다.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간접 점유자, 임차인과 전세권자는 직접 점유자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거기 끝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자, 의인을 한번 쭉 보는데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만 줄 것인데요. 간접점유란 일정한 법률 관계에 기하여 타인을 매개로 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얘는 다 설명했고요. 옆에 가서 간접점유자의 지위 나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간접점유자도 점유자 맞나요?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잖아. 점유자입니다. 첫 번째 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리고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권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시효취득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접점유자도 시효취득할 수가 있다. 왜?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요 임차인이라든지 전세권자가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알겠죠? 몇 년간? 우리 마지막 시간 있잖아. 20년.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공연하게 안 되겠다. 자, 우리 판소부터 한번 보자. 안 되겠다. 49페이지 P입니다. 49페이지 P니까 성립 점유취득시효 밑에 2번에 성립요건 나옵니까? 나오죠? 자, 그래서 보면 몇 년간입니까?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자주가 소유이사로 점유를 하면 마음으로서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게 점유취득시효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점유권 있다며 아까? 자, 점유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에 의해서 시효취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럼 187페이지에 책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시효 취득도 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자, 간접 점유자도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시효 취득이 된다는 겁니다. 된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요거는 1월달 설명하기라고요. 자, 그다음에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자, 상속인의 점유는 앞에 빠진 게 있습니다. 누가 사망시? 그렇지. 피상속인이 사망시 점유권도 누구 넘어갑니까? 상속인 넘어갑니다. 우리 아까 뭐랬어요? 피상속인 사망시 등기 없이도 소유권 넘어갔잖아. 점유권도 피상속인 사망시 넘어가 본다고. 알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뭡니까? 소유권도 받고 무슨 권도 받아? 점유권도 받아요. 알겠어요? 자, 이게 193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것이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앞에 뭐가 생각되어 있는데 누가 사망시? 피상속인이 사망시 점유권도 넘어간다. 그러면 합쳐서 뭐 정의를 하자. 피상속인이 사망시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도 넘어오고 점유권도 당연히 따라서 넘어온다. 193조에 의해서. 알겠어요? 그렇게 정의 끝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점유의 종류로 갑니다. 자, 밑에 가시면 이제 자주점유 나옵니까? 자주점유 나오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점유 취득시 할 때 자주점유 나왔잖아요. 자, 무슨 의사를 가지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뭐란다? 자주점유랍니다. 소유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소유의사가 없어. 자, 봅시다. 일로. 자, 여기입니다. 요번 주 수요일도 민법이죠. 뭐. 맞네. 자주 보네. 이제 정이 들겠네. 맞죠? 수요일도 민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론은 쌤하고 얘기했는데 28일날 27일인가가 월요일이에요. 맞죠? 나중에 핸드폰도 넣으면 나오잖아. 달이 안 나와요? 핸드폰 달이 나오잖아. 자, 27일 날이 비어 있죠? 비어 있잖아. 맞잖아요? 그때 월요일 날 그때 선생님이 한다고요. 수업이 27일까지. 아시겠죠? 27일 날 개론 보강해 놓으시면 돼요. 개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맞죠? 막 당하게 만들고. 뭐 당할 필요 없어요. 밑보하면 되니까. 맞죠? 저보고 딱 이러더라고. 미안하게 됐는데 네가 하면 되잖아. 이러더라고. 내보고 막 시키려고. 맞죠? 자, 그래서 어저께 문자 들어갔죠? 어저께. 문자 밑보 들어간다고. 자,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뭐 따로 보니까 오면 제가 어떻게든 갈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자, 하여튼 그렇게 하고 계시고. 27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보면 좋잖아. 맞죠? 많이 보면 좋잖아.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수요일 날 다시 보입시다. 알죠? 미법.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주점유는 무슨 의사를 가지고? 소유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한다? 자주점유합니다. 소유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유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요거예요. 요거. 얘들이야. 다주점유. 한번 볼게요. 2년 동안 빌려 쓰지만 2년 지나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지. 맞죠? 내가 2년 동안 임차했다가 2년이 지나면 원상 회복해가 돌려줘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임차인이야. 전세권자야. 내가 뭡니까? 내 거라 생각해 안 해? 내 거라 생각 안 하고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럼 소유이사가 있어 없어? 없어. 지상권자, 전세권자. 여기도 지상권자 들어갑니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뭐라고? 자주다 타주다? 타주자입니다. 직거래 생각 안 한다고요.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 타주점유랍니다. 자, 내가 매수를 했다. 매수인이다. 뭐라고요? 자주점유야. 매수인. 경락인. 경매로 받았다. 자주죠. 무슨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주점유입니다. 자, 이거 이제 맞추겠나 모르겠다. 도둑놈은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훔쳐보지를 않아서 그런 거야. 한번 훔쳐봐. 내 거라고 생각하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알죠? 내 훔쳐보면 알아. 훔치면 내 거라 생각해. 맞죠? 네, 내 거라 생각해. 그래서 뭡니까? 도둑놈은 뭐라고?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가 되면 끝이야 이게. 어? 근데 시험 지문이 나와. 예? 한 번 나왔어 한 번. 도둑놈은 뭐라고요?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 알겠죠? 자,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187페이지. 의 있습니까? 의. 소유이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라고? 자주점유라고. 소유이사가 없어요? 타주점유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자, 두 번째 줄에 가야 됩니다. 구별 기준에서 두 번째 줄. 자주냐 타주냐는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줄 것이고, 자, 바로 밑에 가면은 외형적 끝에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는 몇 페이지냐면 43페이지 피시면 돼.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용대차, 임대차 빌려 쓰는 사람들, 전세권자, 명의수탁자, 사용차주, 임차인 이 사람들의 점유는 무슨 점유라고? 타주점유야. 자, 그런데 매수했다, 도둑놈이가 경락인이다, 뭐라고요? 자주야. 자, 이 판서노트 이해됐어 지금? 다시 펴봐. 43페이지에. 됐어요. 다시. 이거 잘 보라고. 갑으로부터 을이 이제 매수를 했어. 도둑놈이야. 경락받았어. 무슨 점유? 자주점유. 됐어? 위로 올라갑니다. 갑으로부터 빌렸어. 사용대차, 임대차 빌렸어. 임차인, 사용차주, 전세권자, 명의수탁자야.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 이제 요 판례가 여기 있어요. 자주냐 타주냐는 고는의 성질상 어떻게 한다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돼 있죠? 요게 이제 내심의 의사로 한다고 X해 놓으시고 시험에 두 번 나왔어.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줄 거죠? 그래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됐습니까? 그 판례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에 요 내용이야. 아시겠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예를 들면 했습니다. 매수하여 점유한 사람을 뭐란다? 매수인을 자주점유를 하죠. 자, 넘어가면 되고요. 넘기세요. 자, 넘기면 자, 양갈로 3번에 가셔가지고 그러면 자주냐 타주냐 모를 때는 어떻게 되는데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뭐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첫 번째 줄.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뭐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됐죠? 자, 됐고요. 자, 밑에 가서 선의점유, 악의점유. 선의가 뭔데요? 모르고 내가 내 거 좀 모르고 점유했다. 선의점유고 알고 남의 건지 알고 점유했다. 악의점유야. 개념만 잡으면 돼. 중요한 거 아니야. 오히려 뭐가 중요하다? 자주냐 타주냐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선의 악의 점유 이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다고? 소유이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매수인이다. 자주. 경락받았다. 자주. 도둑놈이다. 자주. 알죠? 자, 그다음에 전세권자다. 임차권자다. 사용차주. 공짜로 빌렸다. 타주. 사용차주. 명의수탁자. 명의신탁한 사람이 내가 명의신탁하면서 내 거리가 나중에 돌려도 이렇게 했어. 명의수탁 받은 사람은 신탁자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되잖아. 맞죠? 그럼 명의수탁자는 자주야 타주야? 타주지. 이해됐어요?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자주냐 타주냐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포인트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이제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점유권의 효력. 자, 197조 1항의 별표인데 우리가 아까 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이사로 소유이사 밑에다가 일단 현관패하고 줄거놓고 자주줍니다. 자주점유. 소유이사로 자주로 선의평후 공인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되죠. 선의 점유자도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2항입니다. 별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서에서 패소할 때 줄 것이고 본권에서에서 패소할 때는 현관펜 소재기시로부터 무슨 점유자를 봅니까? 악의의 점유자를 본다 이 말입니다. 소재기시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를 본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소악 패타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많이 했어요 이거. 나중에 했는데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소재기시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를 본다. 패소 판결 확정시부터 타주 점유로 본다 이겁니다. 자, 요게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소악 패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제가. 자, 소악 패타, 소악 패타. 소가 죽을 때 악 하고 죽거든. 소악 페타 이렇게 페타 이렇게 얘기하든지. 자, 소악 페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32회 시험에 정답은 나왔대. 근데 그 전에 벌써 2번인가 나왔고 10년 동안 3번 나온 겁니다. 그러면 3번 나온 겁니다. 소악 페타는 외워야 됩니다. 소재기시로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 이게 197조의 2항의 내용입니다. 요건 판례입니다. 판례. 패소 판결 확정시부터 타주로 본다. 타주 점유자로 본다. 패소 판결 확정시부터 타주 점유자로 본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1월 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소재기시로부터 무슨 점유자로 본다?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로 가서 점유 계속 추정입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198조는 옆에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이 토지를 갑이 5년, 을이 5년, 다시 갑이 5년 점유를 했어요. 점유를 했어. 자, 그러면 전, 후, 맞죠?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가 뭐 된 것으로? 계속된 것으로.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계속된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이 됩니다. 자, 법조문 다시 볼 건데, 전, 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가 뭐 된 것으로? 계속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가 뭐 된 것으로?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요거 시험에 2번 나왔던 겁니다. 법조문 자체 그대로 나왔어. 자, 전, 후, 자, 현관펜 넣으셔야 돼요. 전자의 현관펜, 후자의 현관펜 동그라미 따로 해놓으시고,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갑갑이고 중간에 을이야. 그럼 점유가 갑으로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법조문 이해됐다. 그 다음 밑에 가서 200조 갑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거는 옆에다 적어놔야 되는데, 요거는 동산물권에만 인정됩니다. 자, 200조. 적법 추정은 동산물권에만 인정됩니다. 자, 동산물권에만 인정이 된다. 어디만 인정된다고요? 동산물권에만 인정이 됩니다. 자, 부동산에는 적법 추정이 없습니다. 자, 등기되면 등기의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적법 추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줄에 줄 것이면 돼요. 법조문 바로 밑에.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에 관한 200조는 어디에 현관펜? 동산 점유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 부동산에는 아까 등기의 충격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 나옵니까? 100% 나옵니다.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돼요. 자, 100% 나옵니다. 100%. 자, 100% 나오는 거.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는 어떤 내용이냐?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판소노트. 자, 어디로 가느냐?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됐어요? 자, 거기 있는 내용을 정의를 할 겁니다.
45페이지 폈습니까? 네, 됐어요. 자,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자, 나머지들은 뭡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올 때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시험에 거의 100% 나옵니다. 100%. 자, 안 나온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최소한 지문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정리를 쭉 해서 가야 되죠. 갑시다, 이제. 자,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이냐? 자, 갑시다, 이제. 자, 갈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제 갑니다. 아주 중요하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회복자 관계.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자,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어떠한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소유자. 자, 이게 이제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201조부터 203조까지 내용입니다. 1조, 2조, 3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1조, 201조, 202조, 203조 내용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토지와 여기에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뭐라고요?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중간에 뭡니까?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를 위조해가지고 지 거라 생각하고 이 토지를 받았는데 제 앞으로 등기까지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자, 중간에 아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위조를 해가지고 넘겼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로서 이제 돌려달라고 하면은 얘가 소유권이 뺏겨 안 뺏겨? 뺏기잖아. 맞죠? 자, 이럴 때 계약이 여기 있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뭐 됐을 때 취소가 됐을 때 이 소유자가 진정 소유자가 이 점유자에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할 때 이 두 사람 관계를 뭐랍니까? 점유자와 무슨 관계입니까? 이 점유를 회복하는 자. 이 소유자가 점유를 회복해야 되잖아. 무슨 관계를 한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점유자와 무슨 관계? 회복자 관계라고 이 타이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소유자가 갑인데 이 매매가 이제 뭡니까? 무효가 되거나 취소됐다. 어떤 사람이 위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을 앞으로 가 있는 거야. 그럼 을한테 내가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이럴 때 점유자와 무슨 관계? 점유를 회복하려는 관계.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선이야 악이야 한번 물어볼게요. 선이는 뭡니까? 몰랐대. 위조했는지 매매가 무효인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악이 뭔데? 알았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분합시다. 자주냐 타주냐. 자주는 뭐였어? 소유이사를 가지고 타주는 소유이사가 없이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박스 우리 판소도 다 돼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쭉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쭉 해서 이제 간다고. 응? 자, 지금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법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과실 수취권 이렇게 됩니다. 자, 201조의 내용인데, 자, 과실 수취권 어떤 내용이냐? 자, 여기에 월세가 300만 원 나와요. 과실이죠. 여기 사과나무에 사과가 나와. 자, 이 사과는 뭡니까? 천연과실이야. 오케이? 자, 이거는 뭡니까? 법정과실입니다. 월세 받는 거는 법률행위에서 과실을 먹기 때문에 이게 법정과실입니다. 자, 그래서 법정과실, 천연과실 합쳐서 둘 다 합쳐서 뭘 한다? 과실이에요. 오케이? 과실합니다. 그러면은 법조문에 이 사람이 있잖아요. 지도 몰랐단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위조했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 지는 뭡니까? 선이지요. 그럴 때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 자, 그러면 3년 뒤에 소송이 돼가지고 3년 동안 내가 뭡니까? 이 월세 300만 원 먹고 사과하는데
또 뭡니까? 사과도 먹고 이랬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3년 동안은 내가 선의인 경우에는 뭡니까? 과실 수취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민법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소송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가서 몰랐는데 하라 했지요? 그럼 몰랐는데가 뭐야? 선의. 뭐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나? 이래 봐야 돼. 그 판사가 뭡니까? 선의네. 보호해줘야 되겠네. 이랬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그럼 판사한테 가서 뭐래야 돼? 몰랐는데요. 해야지. 보호가 됩니다. 이래 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걸 잘 써야 돼. 알았는데 내려보면 바로 이제 나쁜 놈으로 봐가지고 이제 뭡니까? 배액상 이자까지 붙여가 때려본다고. 알겠습니까? 잘하겠나 모르겠다. 연기도 필요한데 그게. 알고 있었어도 몰랐는데 해봐야 돼. 알겠죠? 자, 해야 돼.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년 동안 우리가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 받았어? 내가 얼마 벌었어? 아, 딱 큰일 났다. 딱 36 곱하기 300 얼마야? 걔는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이래 800. 이래가 되겠나? 에? 1억 800, 1억 800만 원을 한번 생각해봐요. 난 먹을 수 있는데, 선임은 먹을 수 있는데, 알았다 그래 보면 어떻게 돼요? 수차 개안해야 돼요. 토해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뭡니까? 소송 들어오면 무조건 뭐랬어요? 몰랐는데. 알겠어요? 몰랐어요. 알겠죠? 사투리 써가면서 모르겠는데요. 이랬군요. 아시죠? 자,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보호될 수 있다. 그러면 3년 동안 또 사과 먹은 것도 다 뱉어내야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내가 수취할 수 있단 말이야. 3년 동안 사과나무에 사과 먹고 과실 월 300만 원 월세도 먹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악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과실을 반환해야 되지. 법적으로 그래 돼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반환해야 되는데 소비하거나 훼손을 했다. 그럼 다 썼다면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뭘 보상해야 된다고? 대가를 보상해야 돼. 맞죠? 니 뭐 3년 동안 먹었던 거 뭡니까? 1억 800만 내놔라 이거죠. 아셨죠? 그 사과 먹었던 거는 뭡니까?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예? 사과 이만큼 먹었으니까 그만큼 팔고 이런 거 다 내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01조 3항을 가면은 폭력을 쓰거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를 했을 때 또 뭡니까? 악의 점유자라고 보거든. 알죠? 폭력을 쓰거나 은밀하게 은비로 점유를 했을 때도 동일하게 무슨 점유자를 본다? 악의 점유자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악의 점유자 보니까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소비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과실 수취의 문제 갖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 건 줄 알고 가꾸고 이렇게 잘했는데 관리도 잘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게 됐다고? 가꾸란 게 판결이 떨어져서 그러면 기분이 좋아 더러워? 다시. 자, 내 건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이렇게 뭐 관리도 잘하고 뭡니까 했는데 화학 수리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판결이 떨어져서 가꾸라고 돌려주라 그래. 기분이 좋아 나빠? 더럽지. 어떻게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같으면 기분이 더러우면 뭡니까? 박살내쁘죠. 포크해가지고 배쁘고 박살내쁘고 이래서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놨다고. 에? 뭐 했을 때? 멸실 훼손했을 때 202조. 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법적 만들 때. 알겠죠? 그래서 이제 회복해가 돌려줘야 되는데 기분 더러워 내 다 때려 빠뿌리게. 자, 그러면 이때는 선이익이고 자주일 때만 무슨 이익만 부서진 상태로 돌려주면 돼. 무슨 이익? 현존이익. 근데 소유이사가 없어 타주야 손해의 전부입니다. 악인은 당연히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을 부수고 훼손시키고 멸실하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아주 엄격해서 선이고 뭐일 때만 자주일 때만 부서진 상태 그대로 주면 돼. 근데 타주라든지 악인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돼 있다고. 알겠죠?
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자기 게 아니란 거 판결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부수고 박살내고 이렇게 베버리고 하니까 선이고 자주일 때만 부서진 상태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손에 전부를 배상하도록 만들어놨다고 법에. 알겠어요? 법의 취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3조를 가면은 내가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이 말입니다. 저 을이 있잖아요. 저 건물에 가옥에 들어갔던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수리비하고. 자, 그래서 이 비용에는 크게 비용에는 무슨 비가 있다? 필기 다 돼 있죠. 판소도 필기 다 돼 있죠. 적을 게 없어.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지. 필요비가 있고 무슨 비가 있다? 유입비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이 뭡니까? 필요비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가옥 수리했잖아. 수리비 있죠? 그리고 사과나무에 사과 퇴비 줬잖아. 퇴비. 농협에 가면 퇴비 이제 뭐 10몇만 원씩 하잖아. 이거. 요소 이런 거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퇴비. 이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자, 이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개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뭡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에 뭡니까? 자,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다든지, 예? 그럼 같이 올라가죠?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다든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했다든지, 그럼 도색을 했다든지, 이러면 같이 올라가잖아. 이게 뭡니까? 유입비라. 맞죠?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용이 들어갔을 때, 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안 합니다. 요 비용이 있을 때, 이 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을이 어떻게 하냐면, 갑이 내 거니까 돌려도 이랍니다. 그래서 알았다 돌려줄게. 네 거니까 좋다 돌려주는데 내가 이때까지 들어간 게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게 수리비하고 퇴비 들어갔던 게 총 따져보니까 뭐 한 600만 원 되네. 그리고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뭡니까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도색도 하고 이래가지고 들어갔던 게 뭐 2억이네. 그럼 2억 600만 원 더 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누가 한다고? 점유자가 회복자예요. 마음에 말 때 목적물을 반환할 때. 알겠죠? 그래서 목적을 반환하면서 뭡니까? 돈 두고 했더만 안 주잖아? 유체부입니다. 알겠죠? 요거 안 주면 뭐 해버린다고? 요거 안 하면은,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해버린다고. 자, 시험의 포인트는 언제 비용 청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목적물 반환할 때. 자, 반환하는데 돈 많이 두고 안 주면 바로 유치해 본다고. 알죠? 그럼 비용을 언제 달라고 청구한다고? 비용 언제 달라고 청구한다고? 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목적물을 반환할 때 비용 상환 청구를 한다고. 그래서 안 주면 뭐 해버려? 유치해버려. 됐어요? 네,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지금. 너무 많이 나와. 2억은, 600원 내가 줄 수 있는데 2억은 못 줘. 지금 그럼 법원 가서 이제 허여를, 기간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허여를 받으면. 그 이제 기간을 달라고 하는 게 한자로 뭡니까? 허여입니다. 허여를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비용 상환 청구는 필요비나 유입비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죠? 선의 악이 자주 타도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게 우리 판소노트 다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죠? 자, 이제 책을 봅시다. 자, 이 내용을 뭡니까? 우리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9페이지에 양갈로 1번 있습니까? 있죠?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하여 왔으나 실제 소유자는 갑이 아닌 병이었던 경우 병이 을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까 뭐랬습니까? 요거는 이제 갑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점유자 을과 회복자 병과의 관계를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한다. 말 이렇게 해놨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갑이 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위조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넘겼단 말이야. 그럼 저 매매 계약이 뭐가 돼버렸습니까? 무효가 됐잖아.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을이 계속 사용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뭡니까?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청구를 할 때 점유자와 무슨 관계를 한다? 회복자 관계를 한단 말이야.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 1번, 2번, 3번 내용이 다 이제 설명이 됐고요. 양갈로 2번 가면은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 나옵니까? 자, 이제 201조 1항 보세요. 선의 점유자 행과편을 쉬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뭐를 취득한다 줄 거놓고 과실을 취득한다. 이 과실에는 법정과실이든 이미 천연과실이든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법정과실, 천연과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자, 어디 현관편에 됩니까? 이번에 2항에서는 악의의 점유자 과실 반환 줄 끊으셔야 돼. 악의의 점유자 과실을 반환해야 돼. 근데 소비하거나 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할 때는 뭘 보상해야 돼?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이 말은 줄이 뭡니까? 돈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3항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중요한다. 폭력을 쓰거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한 사람 또 무슨 점유자라고 본다? 악의의 점유자로 해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악의 점유자로 본다. 됐어요? 자, 그 밑에 이제 1번, 2번 내용, 법조문 내용 그대로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202조 갑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 현관편에 돼. 줄 꺼놓고,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자, 악의의 현관편에 놓고 손해 전부 배상. 요겁니다. 잘 보세요.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고 했지요? 요 얘기입니다.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자, 현관편.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데에서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인데, 자, 그 다음에 단서가 있습니다. 소유이사가 없는 점유자는 소유이사가 없다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그리고 타주의 점유자는 선의인 때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 자, 보세요. 자, 소유이사가 없는 타주는 선의더라도 무슨 배상한다고?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 그 뭐일 때만 현존이익입니까?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이라고. 됐어요? 여기서 시험에 나왔어요. 선의이고 자주일 때는 현존이익이다. 선의이고 타주일 때도 현존이익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선의이고 타주면 손해의 전부입니다. 악의는 당연히 손해의 전부고. 됐나요? 됐어. 그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번 기역, 니은, 자주, 타주를 구분했습니다. 선의, 점유, 자주, 타주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놨고, 악의 점유자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고 해놨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203조 보겠습니다. 203조. 자, 203조가 아까 뭡니까? 비용상환청구권이었죠? 자, 1항 보겠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자, 현관편에 돼. 뭐를 반환할 때?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의 보존의 현관편을 주고,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무슨 비다? 현관편 필요비. 보존 나오면 무슨 비?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하나 하고 갑시다.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무슨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는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가옥을 수리했죠. 뭐 탭이 줬어요. 뭐 20만 원 들어가서 탭이 13만 원 들어갔어. 예? 그럼 돈이 적게 들어갔잖아. 그런데 월세를 300만 원 묻었다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돈은 많이 먹었죠. 300만 원 받고 이 들어가는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적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는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죠? 뭐를 했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했잖아. 맞죠? 사과나무에 사과를 먹고 300만 원 월세도 받아 묻단 말이야.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묻다 아이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잡다한 건 청구하지 말란 말이야. 통상의 필요비는. 알겠죠? 왜? 많이 묻다 아이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묻다 아이가? 친구할 때 했잖아. 아시죠? 장동건이가 그때 많이 묻다 아이가? 기억이 안 나나 보네요. 많이 묻다 아이가 이거 300만 원, 이거 10만 원, 20만 원 이거는 돈도 아니잖아 이거. 그러면 뭐 맞죠? 이 정도 비용은 뭡니까? 저런 거 먹으면은 청구하지 마라 이 말이야. 많이 묻다 아이가. 오케이? 네, 됐죠? 자, 그 얘기다 이 말이야.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취득했을 때는 과실을,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때는 무슨 비는 못해? 통상의 필요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요 지문이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별표해 놓고. 자, 10년 동안은 4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이 지문 자체가 정말 잘 납니다. 잘 내요.
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때는 많이 먹었으니까, 월세 많이 먹어 300만 원 먹었으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됐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 했어요? 유입비.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입비에 관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서, 자, 현관편에 대해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누구의 선택입니까?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 현관편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선택한다는 얘기입니까? 회복자. 자, 보세요. 자, 유입비는 지출 금액이 있고 증가액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이제 뭡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간 비용이 1억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고 2억이 되었어, 가치가. 알겠죠? 자, 이러면은 뭡니까? 자, 을이 이렇게 합니다. 을이 값보고 내가 이제 들어간 금액이 1억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가치로 한 2억 한다. 그럼 2억 달러 청구하겠죠? 그러면 청구하면 누가 선택합니까? 이 둘 중에. 갑이 선택하잖아. 갑이 누군데? 회복자지. 그럼 회복자가 선택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갑이야. 자, 을이 2억 달러 청구 왔어. 1억 들어갔는데 2억 달러 청구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2억을 주겠어? 1억을 주겠어? 제대로 안 해. 제대로. 맞죠? 정상이에요, 정상. 맞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 둘 중에 선택을 누가 한다고? 갑이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을이 내가 1억 들어갔고 지금 가액이 2억으로 증가됐으니까 2억 달러 청구하면 이 중에 내가 선택해서 1억만 주면 된다고. 맞죠? 선택은 누가 합니까? 갑이 하지. 됐어요? 근데 내가 설치를 1억 했는데 가치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 5천만 원 떨어졌어. 이런 경우 있죠?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선택 뭐 합니까? 요거 선택하겠지. 증가액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누가 한다고?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됩니다. 그래서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누가 선택한다고? 회복자 선택 현관표를 주고 회복자 선택에 쫓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만 가서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당 기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허여할 수 있습니다. 허여가 뭔데? 한자거든요. 기간을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기간을 달라고. 알겠죠? 내가 한꺼번에 2억 못 준단 말이야. 좀 기간 줘서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한자로 뭡니까? 허여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면 27회 때 나왔어. 필요비는 법원의 허여를 받을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X. 그렇지. 필요비는 허여가 아니고 유입비야. 20만 원, 13만 원 허여 받아요, 안 받아요? 조부 취업부지 13만 원, 20만 원. 맞죠? 이거 없어요? 있잖아. 2억 3억은 없잖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2억 3억 있는 거 아는데 그렇다니까 한꺼번에 주기는 힘들겠지. 또 이해가 안 되시나? 괜히 얘기했나? 맞잖아요. 2억 3억은 좀 한꺼번에 주기 힘들잖아.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현금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금,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8만 몇천 명밖에 없대요. 많이 늘어났어.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한 6만 명인가 그래서 2만 몇천 명이 늘어났어요. 네.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이제 잘 사는 사람 더 살고 못 사는 좀 못 살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 되는데 그 8만 몇천 명이 있대. 8만 몇천 명. 부동산 빼보고 여러분은 물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지만은 그래서 한꺼번에 2억 3억 줄 수 있지만 저는 못 줘요 절대. 난 반드시 뭐 받아야 돼? 허여 받아야 돼. 알죠?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6개월도 안 돼. 몇 년 해야 돼 나는. 알겠죠? 그래서 허여 받는 거는 뭡니까? 필요비가 아니고 유입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 27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잡아봐. 유입비는 동글동글이죠? 허여도 뭐야? 동글동글이야. 안 틀리겠지? 허여는 뭐야? 유입비야. 필요비는 동글동글 아니잖아. 맞죠? 알겠죠?
됐어. 허연을 받는 거는 무슨 비다? 필요비가 아니고 유입비입니다. 알겠죠? 그게 27일 때 나왔고 28일 때 뭐가 나냐면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다시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자, 우리가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는 한번 읽어봐봐. 법조문 한번 봐봐. 유입비야 필요비야? 그렇지. 유입비죠. 맞죠? 그래서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는 뭐라고? 유입비지 필요비가 아닙니다. 그걸 또 28일 때 시험 났다고. 27일 때는 뭡니까? 필요비는 허여받을 수 있다. X.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이 법조문을 제대로 못 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섞어내보면 많이 틀린다는 거 알거든. 알겠어요? 자, 허여 나왔다. 가액 증가 현저히 다액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유입비야. 알겠죠? 필요비 나오면 안 돼요. 알겠어요? 주의하시야 돼. 그게 27, 28에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다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좀 쉬었다가 자,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쉬겠습니다. 요거 지우지 마시고. 왜 지우지 말할까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주고 갈 거야. 알겠죠? 네, 지우지 마시고 좀 쉬겠습니다.